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브룬펜 브레너.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브룬펜 브레너는 생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그 우리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습의 내용은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의 개요, 그리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생태학적 이론을 보면서 저의 어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이 가정과 외부 세계와의 그 관계에서 나에게 형성된 성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어떤 중간 체제에서 외체계 사이에 이제 그 왔다 갔다 거치면서 가족에서 또 사회로 학교로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어떤 성격이 형성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모스크바 태생이고요. 러시아계 미국인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아동 발달의 생태학적 심리 이론으로 좀 유명하고요. 요 발달은 실험 연구가 아닌 어떤 삶의 맥락 내에서 행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 맥락이라 하는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어떤 뭐 가까이에 있는 근접 맥락 또는 거시 맥락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생태학적 접근인데 이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 지역 사회, 어떤 문화 등 인간이 몸담고 있는 그 생태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환경 체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 발달의 주요 과제인 것이죠. 생태학적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블룸펜 브레너는 이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 발달의 생태학을 연구하였고요. 생태학적 이론은 이런 유전적 요소와 어떤 가정의 역사, 또 사회 경제적 수준, 가정 생활의 질, 어떤 문화적 성격 배경과 같은 요인들이 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험 연구가 아닌 실제 삶의 맥락 내에서 행하고 뭐 연구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 또 문화 등 인간이 몸담고 있는 생태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을 환경 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인간 발달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브룸펜 브레너는 어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생태학적 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4개의 구조 체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블룸펜 펜브로 생태학적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아동이 있고 그리고 미시 체제가 있습니다. 가장 아동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근접 맥락이라도 하는데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 다음에 시간체계 이 5개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생태학적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가족, 또 학교, 놀이터, 유아원, 또래, 병원, 또 교회 이런 미시체계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미시체제 중에서 본인이 성격 발달이라든지
성격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 미시 체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역시 저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던 것 같고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또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중간 체계가 있죠. 중간 체계는 요 미시 체계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가 있죠. 서로 왕래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가족에서 대중매체 왔다 갔다, 또 가족에서 뭐 가족의 친구, 또 뭐 학교에서 뭐 확대 가족, 학교에서 뭐 이웃, 유언에서 뭐 법률 사무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족의 친구라든지 뭐 확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법률 서비스, 교육위원회, 사회복지기관, 직장, 대중매체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죠. 이게 이제 외체계로 가면 그 거의 이제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런 간접적으로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 가치, 법, 관습, 하위 문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시 체계가 이제는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우리도 악수도 지금 잘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주 희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오래되고 하면 이것도 역시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성격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 체계는 일생 동안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체계에서 미시 체계는 이런 가정 환경이나 학교 환경처럼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체계인 것이죠. 사실 이 어떤 성격 형성이 좀 잘 안 되고 바람직한 성격 형성으로 안 되고 폭력적이 된다든지 이런 그 학생들의 가정 환경은 사실상 그 부모의 영향이 크고, 또 그러한 부모의 영향을 받고 학교에 와서는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그런 아이들을 싫어하죠. 별도로 분류하고 혼내고 포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학교 밖 친구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지, 또 그 학생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알아야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시 체계는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계고,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뭐 이웃, 운동팀, 수련 캠프, 교회 등과 같이 1대1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친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물리적, 사회적 환경인 것이죠. 미시 체계는 이 환경에서 상호 교류함으로써 아동은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미시체계 환경도 매일 매순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집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때려치고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그냥 밖에 좀 까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집도 사실상 많이 나가 있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그 내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로 발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잘 가정에서 어, 공부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주었다고 하면 또 어떤 성격과 어떤 진로 발달로 내가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해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미시체계가 동료 집단일 경우 개인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죠. 자, 이 동료 집단은 어떤 지위, 또 우정, 인기, 소속감 같은 주요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에 절도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 약물 사용, 성적 행동 등을 부추기는 그런 역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고3 때 저희가 그 어떤 집단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동네별로 동네 까불아들끼리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다방에서 그 엄청 집단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상대방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행히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를 좀 괜찮은 데 다녔고 하니까 친구들이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어떤 동료 집단이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어,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들을 연결해주며 서로 연결해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시 체계들이 어떤 중복되어 생기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 가족과 학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어서 생기는 거기서 생기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는데 즉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수의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 뭐 교회, 뭐 학교, 또 어디 이렇게 그 두 개 또는 더 많은 수의 환경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중간 체계는 한 개의 미시 체계와 또 다른 한 개의 미시 체계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미시체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른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은 그 밖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학교, 동료 집단에서 각각 경험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맥락을 가지면서 아동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정말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또 가정이 싫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들이 가정에서 그 받은 아이들은 그러한 성격을 어디서 밖에서 쏟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발달에. 자, 그래서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그 역할 사이에 적절한 조정이나 비율이 발생하고 그 각각의 미시체계 구성원들 사이에도 조화와 통일이 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외체계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인 환경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체계는 어떤 그 개인의 성격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진 환경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외체계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달의 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장면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어떤 코로나 사태가 그 어떤 사회적 구조인 환경 요소를 좀 많이 변화하고 있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집단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어떤 성격 발달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는 어떤 부모의 직장, 부모의 친구 집단, 이웃 공동체 등이죠. 이외에도 대중매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지방교통체계, 종교단체, 시민단체, 산업체 등이 외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외체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외체계 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중간체제와 미수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청소년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이 거시체제는 그 거시체제는 개인이 속한 그 사회나 하위 문화의 이념 및 제도의 유형으로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같은 커다란 체계를 말하고 개인에게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체계는 이런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종교적, 경제적, 교육적 가치와 공공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죠. 지금 인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이것이 인전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공공정책의 핵심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시체제에서 그러한 그 공공정책 핵심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인류의 어떤 우리의 성격 발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는 직접적 관련이 거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체제가 가지는 이런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청소년의 신념과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청소년의 신념과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간 체계입니다. 시간 체계는 이 네 가지 체계에 시간 차원을 더해서 아동의 발달을 어떤 한 시점의 사건이나 경험이 아닌 사회 역사적 환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체계는 그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와 어떤 사회 역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가족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인데 지금은 전 핵가족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또 혼자 사는 그런 집단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또 결혼관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 동거는 하되 일단 결혼은 안 하고 또 살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또 요즘은 또 청소년들이 직장이라든지 이러한 안정된 경제적인 능력이 또 안 되면 결혼을 또 하지 않고 이러한 결혼 단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관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우리와 지금의 결혼관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이 직업 간의 변화도 많이 변화하고 있겠죠. 과거에 우리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어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된다 하는
평생 직업의 개념도 이제는 없어지는 단계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 이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직장을 그 그만두고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항상 주위를 두리번 거려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뭘까?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을 없을까라고 탐색하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으로 도전을 해봄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또 긍정적인 그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크론 불츠의 계획된 우연인데 이런 직업 간의 변화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4개의 체계별로 한번 아래 표에 적어 보시오 그랬는데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소가 뭔지, 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한 3분 줄 테니까요. 3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시체계에 나와 가장 근접한 주위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또 학교 뭐 선생님, 중간체계, 어, 또 내 또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연계해 주는 가족의 친구가 있는지, 직장에서 영향이 있는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론의 내용으로 한번 간단한 걸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생태학적 이론은 어떤 유전적 요소, 또 가정의 역사, 사회 경제적 수준, 가정 생활의 질, 문화적 배경과 같은 요인들이 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생태학적 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개의 구조 체제로 분류를 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네 개의 구조 체제는 미치 체제, 중간 체제, 외체계, 거시 체제, 그리고 다섯 개의 구조 체제로 시간 체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성격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와 성격 발달도 이러한 주위에 네 개의 단계로 또 다섯 개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게 발달되고 변화를 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4주차 3차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